자,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좀 질문을 이제 받아볼게요. 그래서 우리 박주민 의원한테도 좋고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들을 거칠게 던져보십시오. 사실 뭐 저는 뭐 질문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건 아닌데 저기 의원님들이랑 주 기자님 열심히 일하신 거 보면 항상 건강이 걱정이 돼가지고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선생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선생님 건강이. 저는 오늘 친구 따라 강남에 왔는데 제동이 아파가지고 강남을 병원에 데려갔더니 주사를 제동이를 놓고 저를 놓아가지고 지금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친구 잘 사귀셔야 돼요. 주 기자는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별로 안 먹더라고요. 안 먹고 놀란 게 딱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푸시업을 혼자서 막 수백 개를 하는 거예요. 수백 개는 아니면 100개. 막 끙끙거리면서 야, 제가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아니, 나름대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죠. 아니요, 저 운동을 죄악시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하는데 제가 저기 푸시업을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맨날 져요. 그래서 이것도 못 하는구나. 푸시업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돈도 안 들고 아무 공간에서 할 수가 있고. 의원님은 테니스 치시죠? 저는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죠. 아침마다요? 네, 거의 아침마다 치죠. 훌륭하세요. 근데 주 기자님 깜짝 놀란 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술 같은 것도 잘 하실 것 같고 왠지 기자분들은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근데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태우시고 그런 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사사지면서 초선처럼 하고 있는 모습. 12월 달에 정유라가 강도를 당하잖아요. 그죠? 미승 빌딩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주준우 기자랑 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여선웅 그 의원하고 이제 같이 갑니다. 여선웅 의원이 그 지리를 잘 아니까. 그게 단순 강도였을까요? 되게 웃겨요. 우리 국민들은 저 좀 이상하다, 저게 단순 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의심을 하는데 강남경찰서에서 딱 사건 초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 강도입니다. 이상하죠? 수상하죠? 아니라는 얘기죠.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죠. 배우를 철저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강도로 딱 해요. 근데 여선웅 의원이 똑똑하더라. 젊은 그 구원이. 강남경찰서장, 이거 이제 그 여선웅 의원이 밝혀낸 거예요. 강남경찰서장이에요. 세월호 그때 진도경찰서장이었어요. 바로 딱 알구나. 이게 완전히 여기가 완전 금싸라기 서장인데, 그렇죠. 그저께 조유옥 집을 찾아냈어요. 조유옥. 근데 이상한 게요. 그 앞집에 젊은 여성이 한 20대예요. 나가주세요. 앞집 사는데 막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막 쫓아내더라고. 어떤 국방부가 좀 나서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해. 국방부 헌병 그 감찰대에서 조대위 불러가지고 저는 조대위가 타켓이 아니에요. 군인이 시킨 대로 했겠죠. 누가 조대위 배후에 있을까? 이 조대위 배후에 있는 세력이 세월의 진실 은폐하고 있는 세월하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국방부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오후 5시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방부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해. 앞으로도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의원님 우습게 보는 거네. 그런 거지? 네. 그런 거지? 아니 진짜 그런 입장이라면 삭발하세요, 삭발. 국회 차원에서라도 무죄 제기를 단식도 하시고요. 그래서 네? 아니
다음 질문하세요. 주 기자님이 지금 신변 위협을 느끼시는 걸 여러 방송에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신변 안전에 대해서 저도 느껴요 신변 위협을. 신변 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별로 없어요. 아니 이명박이 이제 구속될 때쯤 그리고 구속되기 되기 직전에 삼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이 60억이 자기네들이 준 뇌물이다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고 이건희 회장이 지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단단히 만들어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이 다시 나오고 이명박의 다른 게 나와서 저쪽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뭐 전방위로 뛰었죠. 그러면서 여러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하도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와 관련돼서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의 부인의 주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실은 되게 위협적이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뭘 포기할 수는 없고. 아유 이제 이명박 잡았으니까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지금 뭐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뭘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의 힘과 그럼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고민하게 좀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자꾸 이명박 뒷부분까지는 좀 정리해야 되는데 또 삼성이 나오니까 삼성은 또 네가 했지 않냐 이러고 있어가지고 걱정이에요. 나오다가 제가 지금 우리가 독일 스위스 가서 굉장히 노력해놨던 결과물을 제가 미국에서 몇 개 좀 조각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지 하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난 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이제 JTBC에서 나왔던 보도인데 작년 7월 달입니다. 최순실 여동생 누구죠 이름이? 순천이 최순천 씨에게 13년에 네덜란드에서 2억 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을 국세청이나 검찰이 이걸 조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워낙 외국하고 이게 수사 공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공문 하나 보내놓고 몇 개월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최순실이나 MB 쪽에서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못 찾는다, 수사 못한다. 특히 최순실 쪽은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예요. 니들 이거 현행법으로 못 찾는다, 다 알고 있는 거죠. MB는 특히 외국의 어떤 전문 돈 세탁 전문가들이 다 동원됐을 것 같은데 최순실 쪽 숨겨둔 돈하고 MB 숨겨둔 돈하고 규모에서 비슷한 규모인가요? 실체까지 전체를 볼 수는 없어서 저는 뭐 그 규모를 뭐 짐작할 뿐 제가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규모는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명박 각하가 많죠. 그래? 당연히 많죠. 근데 박정희 때부터 쌓여왔다. 뭐 그래서 프레이저 보고서 안민석 의원님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 규모로도 몇 조다 이렇게 이게 얘기를 8조 5천. 예. 박정희 통치기가 그러니까요. 동안에 근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저수지를 보고 몇 가지 덩어리를 봤는데 제가 본 계좌들 중에 이명박 계좌가 이명박이 훨씬 돈은 많은데 가장 큰 규모, 가장 큰 계좌는 박씨집 거, 최순실 쪽 거였어요. 그래? 네. 봤어? 네.
제가 뭐 계좌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횟수할 수 있는 그런 건 예전에 그 전두환 같은 경우도 횟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회수를 지금도 못 하고 있죠. 지금 그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예를 들어 이명박 씨나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최준재 이런 것들이 뭐 죄가 밝혀진다거나 하면 국민하고 예상이 없어가지고 뭐 못한다 많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보면 몇십 주라 그러는데 회수할 가능성은 몇 %나? 그 법적인 부분을 지금 좀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요. 다 뺏어와야죠. 우리 돈인데요. 네, 국민 돈. 있을 건데 그렇죠. 내가 여러분 돈입니다. 네, 네. 회수할 가능성 그 기자님 보시기에는 몇 퍼센트 된다고? 다 가져와야죠. 이명박이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서 무슨 돈, 집 한 채 말고는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찾으면 다 우리 거예요. 어? 네. 왜 남자분들만 질문하세요? 아, 이건희 회장이 4조 4천억 차명 계좌가 있었잖아요. 그걸 명박이가 돌려줬다는데 왜 돈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그분이 에이킹 건프인가? 거기에 전호사비 대준 걸로 그걸로 왜 떼었을까요? 아, 그렇지 않죠. 그 우리 각하는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는 아주 푼돈이고 아주 작은 거고요. 그거 말고 건건이 돈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명박, 네. 알려지지 않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디 우리 각하가 그냥 순순히 내주고 그럴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차명 계좌라서 그거를 뭐 갖고 오거나 이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과태료를 부과 안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네, 처음에는 그랬죠. 전환하는 것을 그냥 봐주고 과태료 부과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4조 4천억이 네. 그게 그 삼성 비자금 특검 사건 때 그때 김용철 변호사님이 저 비자금에 대한 폭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기동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때 저기 박창현 신부님도 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함세웅 신부님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박한철이라고 이렇게 저기 그 헌법재판소장을 하신 분이 예. 특별 거기를 했고 수사관들을 꾸렸어요. 그래서 2명의 검사가 제기동 성당에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신부님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배를 내밀고 인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때 위에서는 못하게 했어요. 사실 못하게 했는데 그때도 이거는 해야 된다 하고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그걸 다 찾아놨죠. 돈을 찾자마자 이명박 정권에서 돌려줬죠. 근데 그냥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 부분은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명박의 사랑은 크고 넓어서 너무 많이 줬어요. 너무 많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걸 다 잡잖아요. 다 잡으면 너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크고 중요한 거라도 잡아야 되는데 최순실 때는 네. 검찰이 네. 그 이 재산 숨기는 재산에 대한 차저 의지가 그 부분 적다고 봤잖아요.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MB 수사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었어요.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도 볼 수밖에 없는데 특검은 제한된 인원. 그때 특검을 제가 하고 뒤에서 연장을 안 해준 사람이 황교안이었고요. 그때는 이영렬. 그 다음에 우병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한을 해놨습니다. 수사를 못하게.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못 갔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은 박근혜가 구속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구속돼. 저 이명박 추격기 쓰고 다큐멘터리 나왔을 때 도내심 노래 막 나왔을 때 사람들이 또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 그러다 네가 잡혀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잡혀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이명박과의 싸움은 돈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순실 박근혜 돈을 찾기보다 이명박의 재산을 찾는 것이 훨씬 쉬울 거고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걸 잘 할 거라고 봐. 잘 하도록 해야죠. 그래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을 태울 것 같이 부릅뜨고 쳐다봐서 검사들이 열심히 했지 그 검사들은 박근혜의 검사들이었고 우병우의 검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바로 마음먹고 수사를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였고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여러분이 하고 저기 여성분 질문할 게 두 가지
소유욕 대회에 무죄를 확신한다 그런 식의 뉴스가 난 거를 봤거든요. 누구의 무죄요? 국방부에서는 조유옥이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뉴스가 위증을 있고. 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죠. 네.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게 네. 아니라 위증을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가 그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 고발은 이미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국방부가 대주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점에서 이제 국방부가 지금 장관도 바뀐 상태에서 또 송영무 장관은 여러 가지 이제 말 실수도 좀 있고 해서 좀 어느 쪽인지 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인데 국회 국방위가 좀 국방부를 압박을 하거나 해서 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사를 하기로 한 사건 5가지인가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용산 참사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오촌 살인 사건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경찰에도 있는데요. 예. 그건 경찰 쪽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알겠고요. 그럼 그 수사를 망친 게 경찰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경찰이 과거사 그 지금 국방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대위 배우를 찾는 것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15만 원 됐을 것 같은데요. 이거 20만 명 되면은 청와대가 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국방부에게 조사를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원 안 하신 분들 열심히 청원해 주시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요. 4월 16일 지나면은 또 이게 여론이 또 좀 잠잠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에 뭔가 이 실마리들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여론밖에 없어요. 박근혜, 지금 우리 주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박근혜를 무너뜨린 것도 국민의 힘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도 국민의 힘, 우리 민주당의 힘 아닙니다.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진실 이 퍼즐도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게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바뀌었고 장관은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은 안 바뀌어서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경험해 봤는데 무슨 개혁 관련된 법안을 내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야당을 찾아가요. 그 법을 막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 번 공무원들 불러다가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얼마 전에 이제 막 지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을 하는 기구들이 그게 차명 계좌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 이름으로만 돼 있으면은 실명제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좌인데 그냥 홍길동이라고만 해놔도 차명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개새끼들. 그래가지고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계속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제 저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뭐라 그래가지고 조사하겠다, 부과하겠다 이러면서 거의 쥐꼬리만큼만 부과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직 관료들은 여전히 이제 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이제 국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이지 아직 우리는 그 친일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삼성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잘 보셨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 대통령이었어요. 최순실이 아니라 이재용이 대통령이었어요. 장충기가 언론 담당하는 장관이었어요.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 기득권들은 지네들이 지금껏 잘못한 게 있어요. 언론은 지금껏 무릎으로 삼성한테 기어다닌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뭐 또 집어먹었는데? 그래서 삼성한테 감히 요새
삼성에 대해서 언론이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삼성이 놀란 거예요. 어디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근데 국민의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원하고 응원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자, 우리 여성분요. 저는 제가 MB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주진우 기자님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전도사 일을 열심히 제가 저수지 게임을 3번이나 봤어요. 네.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아직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영화를 잘못 만들었다는 뜻이었어요. 너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사건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서 이제 MB께서 부속이 되시고 큰 집에 가셨는데 그 기념으로 혹시 저수지 게임의 후속편 아니면 속편을 만드실 계획이나 그런 뭐 제작 뜻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뜻이 없어요, 사실. 저는 사실 뜻이 없는데 이명박을 보내기 위한 1차적인 작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추격기하고 저수지 게임을 보내면 제가 이제 이명박을 어떻게 감옥으로 모시겠다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사실과 저수지를 찾은 내용에 대해서 한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이재용 프로젝트가 또 남아있어요. 삼성 이재용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것도 돈의 관점에서 푼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크게 3가지 정도 숙제가 있는데 어떤 감독이 하자고는 하는데 당분간은 좀 안 하고 싶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쉬고 10년 다 저만 늙었어요. 이명박 쫓아다니다. 내 청춘 어떻게 할 거야? 이명박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벚꽃 질 때까지만 쉬고. 자, 여러분들 돈을 지기 시작했어. 오늘 오늘 비와서 막 떨어지던데. 자, 지금 대통령 2사람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완전히 전쟁을 끝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의 목적은 돈이었거든요. 최순실 돈, 아직 검찰이 은닉재산 독일에 있는 거 한 푼도 밝히지 못했어요.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찾아내서 검찰한테 국세청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이미 1년이 넘었어요. 이걸 진행이 안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MB 구속됐지만은 이제 시작이에요. 사자봐. 저거 다 돈인데 하나도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 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아까 주진우 기자 이야기했잖아요. MB 2년 살다 나올 것이다. 저는요 1년 6개월 살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박근혜 내일 한 25년 받겠죠? 25년 살겠습니까? 2년 5개월도 뭐 안 살 겁니다. 예. 자,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쟤들이. MB 2년 살다 나와. 돈 저대로 있어요. 이 전쟁 우리가 이긴 겁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국민들이 이 돈을 이제 찾는 이 시즌2의 전쟁을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거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은요 여야가 할 것 없이 다음 자기의 선거가 1차적인 관심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 밝힌다. 개뿔입니다. 왜 저 쳐다보세요? 저 아니에요. 저는 외면하고 있었는데. 우리 다른 데 봤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뭐 저 대통령 둘이나 구속시켰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긴 거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돈들은 못 찾고요. 뭐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데 국회의원들 뭐해? 민주당 뭐해? 왜 최순실 재산특별법 이거 당론을 못 만들어? 그렇게 지지자들의 당원들이 목소리를 모아주셔야지
이 시즌2의 전쟁을 이제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이 돋고 바람과 비가 도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고 이제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도전받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방심했던 거죠. 어찌 보면. 아니, MBC 하더니 말이 굉장히 품격 있으시고 방송용 부득이 잘 된다. 방송용 용어를 많이 쓰시네요. 네, 그럼 방송에서 좀 잘할게. 자, 다 질문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를 두 분이 있으신데 자, 짧게 좀 질문해 주시죠. 네. 아까 기획 의도가 이제 헌지를 오신다고 했는데 이거 강남구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다른 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뭐 구청장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국민으로서 되게 창피한데 이런 기획을 계속 하실 건지 앞으로도 그 다음에 있는 뭐 당 차원이나 뭐 지역의 차원, 전 당원 아니지만 그래서 뭐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뭐 계속 뭐 이렇게 할 계획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덧붙이겠는데 강남은 포기하면 안 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간의 이런 그 차이가 아니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거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의 싸움인데 이 강남에 대해서 좀 지레 포기하고 사실은 신현희가 그렇게 망쳐놨잖아요. 부끄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기를 공을 들인다는 게 보이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기야 여기는 별로 제 발언권은 없어요. 지도부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할 거는 아니지만 근데 좀 안타까워요. 궁금한 게 혹시 진짜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 손은 많이 저도 오셨네. 많이 왔어. 전 딴 지역에서 많이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여기 살아요. 진짜요? 네. 그러시구나. 많이 오셨네요. 네, 많이 오셨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지역 시민단체도 없고 간변단체만 있어서 그 앞으로 이제 강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서울 지역구인 우리 박주민 의원이 아니 이걸 당을 대표해서 연평을 대표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강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아니 전현희 의원이 어디 가셨지?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주 기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지점 아닐까요? 이거는 뭐 가난하고 부자의 문제도 아니고 사는 곳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옆에 많이 알려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런 자리가 더 필요하다면 더 만들죠 뭐. 예, 충분히 만들죠. 특별히 강남 분들은 저기 스펙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인물도 전현희 의원은 치과 의사인데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딸이 저랬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자식은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롤 모델이기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처음으로 강남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꽂은 역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도 못 이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지고 반성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그 강남 정책, 강남 송파 서초에 대한 정책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이걸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포천보다 멀리. 용문 순천이요? 저기 순천 당첨입니다. 이따가 이 불후의 명자는 순천에서 오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진우가 여기 비행기 안에서 막 코피 터진 그런 이야기도 다 있어요.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뭐 질문은 아니어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근데 순천에서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보면은
하나? 뭐? 전라도는 아니 이거 뭐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왜 순천을 안 오십니까 두 분? 저희가 험지만 거기 험지가 아니잖아요. 전국에 순천을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순천의 그 이정현의 치욕에서 제발 좀 벗어나 너도 이제 뭐 끝나는 건데. 와주십시오. 불안합니다. 제발. 아니 그 말 하고 싶어서 말 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기를 기어코 오게 된 이유가 제가 최순실 생각하면 안민석 의원님이 생각이 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 월급을 정말 박주민만큼만 일을 하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실 거예요. 아니 안민석 칭찬을 하다가 이름 박주민처럼 해라. 이건 또 무슨 아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그게 그렇게들 많이 말을 해요. 아니 여기도 열심히 해요. 아니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티를 내도 몰라주시면 정말 국회의원 월급 아깝거든요, 진짜로. 우리 일한 만큼 성과제도 하자고 막 하잖아요. 지역 소환제도 하고.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박주민만큼만 일을 하면 의원님 사과하세요. 예,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진우님 잘 모르겠는데요. 주진우님 정말 저는 고생하셨다고 안 계셨으면 아마 이명박을 여기까지 끌고 오기가 무척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로 그냥 달랑 댓글 하나로 남길 수도 있었지만 네, 직접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실 주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경상도, 충청도, 서울 이쪽이거든요. 그 최순실 최태민이가 부산서 만나서 신혼집을 양산에서 차려요. 근데 이제 딱 한 사람 전남 벌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작년에 이재용 주심판사 했다가 야, 너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그 판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 최순실 후견이라는 사람이 임정평인데 그 판사가 임정평의 사위예요. 임정평이라는 사람이 벌교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가 뒤를 캐러 벌교까지 갔어요. 그 사람 좀 알아보세요. 자, 다음. 질문이 계속 있으시네. 딱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여성분 한 분. 네, 저 다름이 아니고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제 오보나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제가 가장 접하는 게 포털 사이트인데 네이버에 요즘 댓글이나 의혹 조작 이런 게 많은데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헷갈리고 뭘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고. 시사인 읽으세요. 시사인.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 대해 수사나 이런 건 안 하나요? 참 많이 의혹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네이버가 그 관련된 그러니까 포털을 운영하는 규칙이나 이런 거 다 바꾸겠다. 그래서 매크로 기법 쓰지 못하게 하겠다. 뭐 등등등의 입장을 밝혔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해주셨고 국회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하니까 원래 바꿀 생각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1개월도 채 못 돼서 지금 드디어 운영 방침을 다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때리고 뭐 이렇게 하죠. 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자, 아이고, 네. 제사는 네. 우리가 환수할 때 네. 촛불집을 들듯이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 강령 몇 네, 가지만 포인트 잡아서 해주세요. SNS 열심히 하고 하는데 좋은 질문인데요. 지난 10월 달에 이제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제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이제 주진우 기자하고 안원구 청장하고 노승일하고 아까 박창현 신부님하고 쭉 해가지고 그 출범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들 그 플란다스 개라는 것 때문에 좀 진통이 있었어요. 이제 운동본부에서 150억을 거뒀잖아요. 이걸 150을 거두니까 12월 21일 날 150억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가 갈린 거예요. 야, 이거 수사를 이제 하니까 주식을 살 필요가 없겠다. 돈 돌려주자. 반환파하고, 아니, 약속을 한 건데, 그래도 사자라는, 사자는 파하고 내부 파가 갈려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부 아주 막 이견으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돌려주는 것으로 이제 다 추진을 해가지고 2월, 3월 달 2달 동안을 150억 돌려주는데 37,000명이거든요. 2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98% 지금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본부에서 이거 실제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행동 강령도 드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는 플랜다스 개 돈 모으는 거 이거 MB 구속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는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냈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돈을 돌려주느냐 마느냐 또 돈을 돌려주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다 이제 지금까지 보냈는데요. 이제 다 내부가 정비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같이 할 테니까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시면은 할 겁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건 국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검찰도 소극적이고 다 뭐 자기들 다 엮여 있거든요. 국세청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은 더 안 해요, 이거.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이걸 왜 통과 안 시킵니까? 이게 지금 한 발짝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것도 국민들이 이 법 통과시켜라 국민청원 20만 명 하고 그래서 민주당 저희들도 지금 당론으로 이걸 안정하고 있어요. 골 때리죠. 네, 골 때리죠.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이거 관심 가지고 힘 모아주지 않으면은 돈 저거 조사하고 몰수하는 거 저 못하니까 국민들께서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관심 가주시고 언제 그거 되겠어요? 그거.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아주 조직적으로 이거를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들어가면은 그 국회 여기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물론 지방선거를 압승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적폐청산의 아주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돈들은 우리 국민들의 다 피와 땀이에요. MB가 해먹은 거 전부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우리 거니까 우리가 뺏어내야죠. 그래서 국민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저걸 좀 써야죠. 저거보다 제가 더 빠를 것 같아.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한 명이잖아요. 김성태 원내대표. 자, 이제 웃고 즐기는 사이에 우리가 한 2시간 반을 지금 함께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강남이라서 한 30분을 저희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 기자 그리고 박주민 의원 두 분의 마무리 인사 한 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게 끝난 거야?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살지 마. 이제 50만 되는데. 다시 해, 다시. 예. 될 때까지 다시. 하세요. 다시 해. 아유, 할 말 없어요. 이제. 해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관련된 재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개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가장 바쁘신 시기를 국민분들이 또 보내주셔야
될지도 몰라요. 이 사안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 사안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2시간 반에 걸친 이제 강남에서 뭉쳤던 데를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 이제 국회의원 일종의 이제 겉으로 보면 이게 뭐 정당인들이 하는 행사에 그래도 주준우 기자가 우정의 마음을 담아서 전 정당 행사 싫어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하는 거 보면 네. 그런데 뭐 저기 안민석 의원 때문에 왔고요. 전 박주민 의원 때문에 왔습니다. 네. 고맙죠. 주준우 기자가 사람이 주진우 자기는 MB 전문가라고 그러지만 저는 주진우 전문가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선해요. 좀 선해요. 겉으로는 좀 띠하게 생겼는데 좀 선해요. 선하고 아무튼 이겨주십시오. 네, 강남에서 이기면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겁니다. 이겨주시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